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엄마랑 이모랑 사이판에 갔던 영상을 올렸는데요. 혹시라도 사이판에 가실 예정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거기 가시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저는 얼마나 들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비용 관련된 내용을 혹시 글로 읽고 싶으시면 아래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되거든요. 사이판 같은 경우는 미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쓰는데요. 달러는 그 당시에는 1,200원 정도 해가지고 여기 계산에는 환율이 1,200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고 지금은 환율이 한 1,3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계산했을 때 환율은 1,200원이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박 5일로 여행을 갔다 왔고요. 우선 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비행기표랑 숙소잖아요. 그래서 비행기표는 지금은 좀 표가 더 가격이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사이판이 자유여행으로 풀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가지고 좀 가격이 비쌌어요. 3명 해가지고 13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달러로 치면은 1,037불이 들었고요. 130만 원 정도 되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한 사람당 한 43만 원 정도 든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비행기표 예약을 할 때는 그래도 한 달 전쯤에 예약을 한 것 같거든요. 혹은 뭐 3, 4주 전에 예약을 한 것 같은데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막판에 또 비행기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전날에 비행기표 값이 엄청 저렴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판에 뭐 그렇게 급히 가실 예정이 아니고 그냥 뭐 언젠가 아무 때나 가도 된다 이러신 분들은 가기 좀 직전에 비행기표 예약을 하시면 좀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비행기표라는 게 하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저는 어쨌든 한 사람당 거의 10만 원 정도 더 돈을 많이 내고 비행기표를 산 거여서 되게 좀 씁쓸했거든요. 비행기표는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숙소인데 숙소가 이게 생각보다 거기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근데 웃긴 거는 저렴하지 않은 건 괜찮아요. 만약에 돈을 내가 이 정도 냈는데 그만큼의 품질이 좋다면 사실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같이 이제 엄마랑 이모를 모시고 간 상황에서는 약간 효도 관광의 필이 좀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좋은 숙소에서 당연히 모시고 싶은 거는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용 대비 호텔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 묵었거든요.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던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저렴한 금액으로 굉장히 큰 곳에 묵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방이 2개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하나 단점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가라판이라는 시내가 있어요. 거기랑 좀 멀다라고 후기 같은 데서 봐가지고 조금 주저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이판 자체가 워낙에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섬이기 때문에 어디에 숙소가 있어도 뭐 시내에 가든 어딜 가든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숙소 위치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거는 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박을 묵는데 320불 썼고요. 원화로 따지면 38만 4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판에 가기 전에 인천공항 근처 숙소에서 1박을 묵었거든요. 왜냐면 아침 비행기이기도 했고 저는 인천공항 철도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철도 첫 차를 탄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 빠듯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전날에 이제 숙소에 묵었었는데 물론 돈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그 근처 숙소에 묵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함이 덜하지 않았나. 특히 저희 엄마라든지 이모는 좀 덜 피곤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타 비자, 이스타 비자 관련된 건데요. 이스타 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판은 이스타 비자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스타 비자 없이도 그냥 입국이 가능한 지역인데요. 제가 이스타 비자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스타 비자가 있으면은 좀 수속이 빠를 것 같아. 입국 수속이 좀 빠를 것 같아가지고 엄마랑 이모를 신청을 해드린 거거든요. 한 사람당 14불씩 해가지고 총 28불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돈이 아깝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신청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가셔가지고 입국 수속하실 때 조금 더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서류 검토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테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입국을 하는데 당시에 코로나 테스트가 필요했는데 3사람 합해가지고 92불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렌트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3명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행 비용이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엄마랑 이모도 돈을 좀 대주시긴 했지만 대부분은 제가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렌트 같은 경우는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차량 렌트 같은 경우는. 왜냐면 거기는 뭐 무료 픽업 같은 것도 많고 차량 서비스도 많다고 해가지고 굳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아무래도 좀 미국이니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 모든 여행 중에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우선은 렌트 자체도 엄청 저렴하고요. 4박 5일에 120불이 들었기 때문에 뭐 하루당 한 30불 정도 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차가 없었으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거리도 다 차 이제 몰고 가고, 그리고 갔다 오고 또 숙소에서 쉬다가 또 나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덥거든요, 거기. 근데 차를 타면서 그 안에서 에어 컨디셔너도 이제 에어컨도 막 쐬고 하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험이 들어갔는데 보험은 55불이 들었습니다. 차는 뭐 진짜 신나게 탔는데 사이판 자체가 크지 않은 섬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휘발유를 쓴 것 같진 않아요. 32불이 들었고요. 그 다음은 와이파이 도시락인데요. 혹시라도 인터넷이 안 될까봐 와이파이 도시락을 미리 대여를 해서 갔거든요. 근데 와이파이 도시락은 사실 그렇게 뭐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우선은 대부분의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다 인터넷이 가능해요.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가 다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식당에 가면은 거기 와이파이 쓰고 하면 돼서 굳이 와이파이 도시락이 필요하진 않았거든요. 숙소에서도 인터넷이 잘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값지게 쓴 부분은 운전할 때, GPS가 필요할 때 길을 찾아다니고 하느라고 이 와이파이 도시락을 그래도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마나가 섬에 들어가면서 쓴 비용이거든요. 지금 마나가 섬에 들어가려면 코로나 때문에 배 항편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아침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갔을 때는 아침에만 2대가 이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간 날은 정말 특별하게 3대가 있었는데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못 갈 뻔했어요. 근데 여기 마나가 섬은 꼭 가셔야 되고요. 3명을 합했더니 86불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가지고 정말 막판에 겨우겨우 돼가지고 간 곳이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마나가 섬은 도착하면 환경세를 내야 되는데요. 배가 도착하면 그 앞에 바로 돈을 걷는 부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한 사람당 10불씩 환경세를 내셔야 되는데 전 3명이었기 때문에 30불 냈고요. 그리고 마사지는 저희가 2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모랑 2번씩 받으셨는데 1시간을 받으셨고 금액이 1시간당 25불이었거든요. 근데 팁까지 합해가지고 한 사람당 이제 30불씩 냈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엄마랑 이모가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한 번 이제 마사지 받으시고 마지막 날 또 한 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2번 받으셨기 때문에 총 120불 썼고요. 다음으로는 음식에 쓴 비용인데 음식에는 226불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음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침은 되게 간단하게 먹고 게스트하우스였기 때문에 따로 뭐 음식 같은 게 제공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거든요. 아침 같은 경우는 뭐 빵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뭐 계란 같은 걸로 간단하게 먹었고, 그다음 점심이랑 저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랑 같이 간 거여가지고 100% 한국 식당에 갔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한국 식당에 갔는데 아무래도 반찬 같은 것도 잘 나오고, 그래도 미국 영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보통 식사 1인당 한 뭐 10불에서 12불 정도 했으니까 되게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은 226불이 들었고요. 그 다음엔 스노클링 장비에 들어간 비용인데, 스노클링 장비는 현지에 가시면 그 하나당 뭐 5불 정도로 대여를 해주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미리 당근 같은 곳에 가가지고 미리 구매를 해가지고 총 15,000원이 들었어요. 3개를 사가지고 15,000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조금 구명조끼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명조끼를 하나 사갔는데 그건 3,000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구명조끼 같은 거는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입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입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가져가 본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든 비용은 2,190불이고요. 이거를 이제 원화로 계산했더니 267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27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한 사람당 9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패키지랑 비교를 제가 해봤는데 패키지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패키지로 가면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조금 더 뭐 좋은 호텔일 수도 있고 먹을 거 나오고 이런 거 좋긴 한데 거기 시내가 워낙 좁기 때문에 사실 식당을 여러 군데 가보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식당 가고 내일은 그 다음날은 뭐 요 식당 가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도 재미있고 메뉴도 다양하고 하니까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안 했던 게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도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이판 4박 5일 자유여행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